야, 오늘 최고의 인사이트였다. 여기는 그냥 오롯이 직영으로 돌려서 30%를 만든 거니까 좀 신기하기도 하고, 이 정도 매출은 감히 압도적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긴 하거든요. 왜냐면 본 적이 없어, 이 정도 숫자를. 사실 저는 이거는 잘 안 믿겨요. 안 믿겨서 이 재무제표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부터 회계사 권순환입니다. 네, 양재경 회계사입니다. 김규현입니다. 네, 비계사 안만입니다. 뭐 잔뜩 또 깔아 놓으셨네요. 아마 이게 저희가 그 브이로그 매장 방문한 브이로그 먼저 올라올 것 같고, 그때 브이로그에서 예고했던 것처럼 이제 런던 베이글 너무 유명한 준비를 이제 했고, 그거에 대한 기업 분석을 제가 알아보려고 모였습니다. 계피 향이 엄청나네요. 시나몬 베이글 형이 이거 제일 맛있다 그랬지. 사실 저희가 기업 분석하면서 이걸 언젠가는 다룰 것 같았는데 런던 베이글. 이제서야 좀 다루게 됐네요. 한번 체험도 했고 이야기할 것도 많은 회사인 것 같아가지고 한번 지금이 이제 어쨌든 초도 감사더라고. 이제 공시되는 거죠. 처음. 초도 중에 이 정도 큰 게 이게 기사도 엄청 많이 나왔어요. 감사 보고서 뜨자마자 매출 뭐 이렇게 엄청 많이 했다 이러게 되는 관심이 많으니까. 감사보고서 얼마 전에 처음 공개된 거지. 네. 우리 회사가 원래 이런 거 빨리빨리 움직이는 회사가 아닌데.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4월 8일 날 이제 발행된 이제 감사 보고서 가지고 한번 런던 베이글 뮤지엄 한번 기업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런던 베이글은 그 언론에 3천억 매각설로도 이제 많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게 뭐 비싸다 싸다 이런 얘기들도 많았고, 오늘 뭐 그렇게 딜 분석이 메인은 아니지만 이제 따끈따끈한 감사 보고서의 숫자를 기반으로 이런 몸값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런던 베이글 뭐 실적이라든지 이 3천억이 타당한 숫자인지 그런 거에 대한 뭐 저희 의견 그런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런던 베이글 M&A 소식은 작년부터 있었거든요. 꽤 오래됐어. 이 실적이 나오기 맞아. 전부터 있었는데 이제 뭐 떠들썩했죠.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제일 많았고, 그래서 이제 실제 그 M&A와 관련돼서 가장 근접한 공식적인 숫자가 나왔어요. 오늘 얘기는 좀 의미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일 기본이 되는 재무제표부터 쭉 한번 훑어볼 건데, 사실 제일 관심 있는 건 얼마나 잘 벌었냐잖아요. 그래서 이제 손익계산서를 먼저 좀 봤는데, 저희가 이제 손익계산서의 항목별로는 좀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이야기해보겠지만, 이제 23년도에 매출이 한 360억 정도 됐거든요. 사실 이것도 베이글 팔아서 정말 어마어마한 매출인 건데, 24년도 매출이 796억이에요. 거의 800억이에요. 저거 한 3억 정도를 더 밀어내기 해서 팔자를 맞췄으면 좋았어요. 사실 360억도 이게 말이 돼? 라는 수준에, 왜냐면 이게 런던 베이글이 막 매장이 막 전국에 200~300개 있는 게 아니니까 뒤에 나오겠지만 얼마 없거든요, 매장. 근데 이게 360억이 말이 돼 했는데 24년은 796억이에요. 매출부터 시작해서 쭉 관련된 손익들을 자세하게는 뒤에서 좀 살펴보고, 그냥 거의 모든 지표들이 2배에서 2배 이상씩 성장한 것 같아요. 특히 모든 지표들이 다 되게 잘 성장하고 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이제 23년도 보유하고 있던 현금성 자산이 한 33억 정도 되는데, 24년도 이제 1년이 끝났을 때 회사의 잔고에 남아있는 현금이 한 320억 정도 됐어요. 갑자기 현금도 한 300억 정도 늘었고, 이 이야기를 조금 저희가 매출이라는 제일 가장 윗부분부터 이제 이익이라고 하는 밑에 부분까지 좀 중요한 요소별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매출 쪽 보면은 아까 김견 회계사 설명처럼 23년 대비 120% 성장했어요. 뭐 근데 120%라는 것도 놀라운데, 그냥 절대적 금액이 워낙 커서 더 금액 놀라운 자체가 거예요. 좀 네. 확 와닿는 그러니까 것 뭐 같아요. 예를 들자면 36억 하다가 78억은 그래 할 수 있어. 그런 기업은 많이 있고, 뭐 예. 있어 보면 360억 하다가 796억은 430억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120%가 성장을 했다라고 한 거고, 런던 베이글이 아까 김 대표님 말씀처럼 매장은 사실 별로 없어요. 난 근데 별로 이렇게 없는 줄은 몰랐어. 그러니까 나는 잠실 월드몰을 가면 있어. 항상 구름대처럼 항상 서 있어. 항상 서 있어 줄이. 그러니까 항상 지나가면서 아이 뭘 저걸 저렇게까지 먹냐. 아유 그냥 다른 거 먹자. 그래서 우리도 다 처음 먹었던 거잖아. 저 진짜 그때 처음 간 거야. 아 억지로 저는 처음 이제 간 거지. 어쨌든 집에서 먹어보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월드몰을 가면 그 1층 룰루레몬 앞에 항상 사람이 많아. 그냥 엄두도 안 날 정도. 진짜 발박을 해 진짜. 근데 지금 그 매장이 그래서 몇 개가 있는 거냐면요. 6개가 있대요. 6개. 6개에서 800억을 만든다는 거잖아, 지금. 새끼를 만든 거야? 이거 팩트 체크했어 이거? 근데 도산점을 가봐서 보셨겠지만 사실 작아요, 되게. 2층짜리 건물인데 층당 면적이 이 정도밖에 안 돼. 나도 처음에 도산점 간다 했을 때 한 이만한 건물에 뭐 이렇게 런던 베이글 막 크게 있을 줄 알았더니 되게 건물 거기 자체가 먹을 수 작더라고. 있는 2층밖에 없었잖아. 그치 1층은 이제 1층은 사는 데고. 2층은 먹을 수 있는 2층밖에 없어. 그러니까 테이크아웃을 많이 해가는 것 같아. 거의 뭐 이제 테이크. 안국은 더 작다고. 진짜? 여튼 매장이 6개밖에 안 된다고 지금 하더라고요. 6개인데 어디 있냐면 안국점, 도산점, 제주점, 잠실, 그리고 수원, 그리고 이제 아스티스 베이커리라는. 근데 여기 이제 6개에서 한 790억 정도 이제 만들어내는 거고, 신문 기사가 하나 있는데 잠실점 월 매출이 10억 정도래요. 월 매출? 월 매출이. 일매출 3천. 3천. 사실 뭐 감도 안 옵니다. 그래서 뭐 대략 저희가 그냥 다른 매장도 월 매출 10억이라고 가정하면
그냥 여기 한 6개에 한 720억 정도 이제 나온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뭐 매장의 세부적인 매출액까지는 잘 몰라서 뭐 이제 러프하게 이 정도 파는구나라는 건 오히려 매장별로 10억이 마지노선 느낌이네. 좀 더 잘 나온 데는 더 잘 나와야 뭐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느끼기로 이제 잠실은 그냥 항상 인산인해다. 이제 저희가 어쨌든 런던 베이글 하면은 생각나는 기업이 저는 로티드였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 비슷한 느낌이었죠. 비슷하다라는 게 어떤 느낌에서 비슷했냐면은 그냥 되게 그냥 조금 핫한? 완전 슈퍼스타였죠. 호날두와 메시 같은. 진짜 그런 느낌의. 느낌의. 좋네 비유. 루티드가 있었고 런던 베이글이 있어서 비교도 많이 했고. 그래서 네. 되게 근데 지금 방금 떠오르는 건데 월드몰에 1층이 런던 베이글이 있고 5층이 노티드가 있어요. 노티드는 사람이 없어. 그만. 그래서 제가 한번 GFFG가 이제 노티드 노티드. 운영하는 회사 이름이죠. 거기도 이제 외부 감사를 받아서 이제 공시가 되는데 여기가 24년 매출 이제 630억 정도. 요거는 브랜드가 한 6개 정도 있어요. 그래서 뭐 제일 잘하는 노티드, 그리고 다운타우너, 호족발, 리틀레, 이제 클레피자 등 이제 6개의 브랜드의 합이 이제 한 630억 정도다. 절대적인 볼륨 자체는 런던 베이글이 뭐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영업이 그러니까 결국 이 회사들이 얼마나 남겼느냐를 좀 봤더니 런던 베이글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도 2배 가까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23년도에 영업이익이 126억 정도 됐었고 24년도 영업이익은 242억이 2배. 그러니까 796억을 매출로 일으키고 242억이 영업이익으로 나오거든요. 거의 30%예요. 근데 30% 영업이익률은 이제 이 회사뿐만이 아니라 어떤 업종이든지 그렇게 흔하게 볼 수 있는 영업이익률은 아니에요. 네, 업종 불문 30%는 남긴다는 게 사실 대단한 거고 뭐 프랜차이즈 버거 우리가 그동안 다뤘던 뭐 프랭크도 있었고 한솥도 있었고 굉장히 탄탄하게 돈을 잘 버는 회사들도 뭐 10%좀 넘어가는 정도였었는데 어쨌든 여기는 30% 게다가 프랜차이즈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프랜차이즈라고 하면은 로열티 뭔가 유통 물류로 좀 마진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여기는 그냥 오롯이 직영으로 돌려서 30%를 만든 거니까 좀 신기하기도 하고 노티드 계속 비교해서 좀 얘기해보면 GFFG 같은 경우는 매출은 아까 630억 정도 나왔는데 영업이익은 한 5억 정도로 이제 사실 손익분기점을 조금 간신히 넘긴 수준이고 저희가 다뤘던 F&B 중에 가장 강력한 회사는 사실 성심당이었죠. 그때 수준의 임팩트 숫자인 것 같긴 해요. 정확한 게 제가 사실은 노티드랑 좀 비교를 많이 하려고 했잖아요. 제가 근데 이걸 준비하다 보니까 비교 대상은 성심당인 것 같아요. 2024년 매출과 이제 영업이익을 내가 어디선가 많이 봤는데 성심당 숫자랑 성심당 2년 전 숫자랑 거의 비슷해요. 아, 제가 성심당 2년 전에 다 기업 분석했었잖아요. 성심당 2022년에 매출이 한 800억이었고 영업이익 한 150억이었어요. 23년에 매출 1000억 넘어가고 영업이익 300억 넘어갔는데 약간 요 사이 정도의 퍼포먼스가 지금 런던 베이글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성심당이 런던 베이글보다 압도적으로 강한 요소도 많고 근데 또 반대로 런던 베이글이 성심당보다 갖고 있는 가능성들도 좀 있는 것 같아서 그 그래서- 얘기도 오늘 좀 그래서 자연스럽게 또 할 거예요. 프랜차이즈 아니고 직매장으로 이렇게 매출하고 영업이익 뿜어져 나오는 비슷한 중에서 그래서 보니까 오히려 비교 대상군 성심당이 좀 맞을 것 같다. 성심당 이야기가 나와서 그냥 이미지가 순간 떠올랐어요. 성심당은 대전 1등인데 과외 하나도 안 받고 그냥 교과서만 진짜 혼자 묵묵히 해가지고 그냥 전국 1등 하는 애 같고 런던 베이글 뭐 유학 갔다 왔어? 대치동 키즈 유학파에 이제 영어 유치원부터 모든 정해진 코스를 쫙 밟아서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 그러니까 뭔가 이미지가 하여튼 두 회사 다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진짜.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정도 직영 매장을 운영하면서 이 정도 매출은 감히 압도적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긴 하거든요. 왜냐면 본 적이 없어 이 정도 숫자를. 근데 이게 규모의 경제 효과도 분명히 여기 녹아는 있겠지만 어쨌든 회사 좀 이제 비용 구조를 보면 원가나 비용 구조가 좀 효율적인 부분들이 좀 눈에 보여요. 그 부분도 좀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매출 원가 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런던 베이글 매출 원가는 한 39% 정도입니다. 매출 원가율은 얘기 나왔던 GFFG는 32% 정도 수준인데 베이커리 위주 사업은 보통 원가율이 50%가 넘어가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면은 어떤 비교군이 성심당이 좋을 것 같아요. 성심당의 4개년치 매출과 원가율을 해보니까 정확하게 50에서 55% 정도 꾸준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런던 베이글 어쨌든 2개년도밖에 공시가 안 됐잖아요. 2개년도 공시를 비교 분석을 해보면 작년에 이제 2023년에 37% 그리고 2024년에 한 38% 정도로 50% 정도보다는 좀 낮은 원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것도 좀 의미 있게 숫자로 판단할 수가 있었고 그럼 왜 이렇게 원가율이 낮냐인 건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게 좋은 말로 수직 계열화 영어로 다 수입하고 만들더라고요. vertical integration. 그러니까 이제 뭐 밀가루라든지 커피 원두 이런 거를 다 직수입을 하는 이런 식자재 수직 계열화를 잘 한 거라고 이제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전에도 뭐 맛은 있었겠죠. 지금도 C는 잘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규모의 경제에서 뭔가 원재료 같은 걸 컨트롤을 잘하는 걸 해가지고 어쨌든 매출 원가율은 타사 대비 좀 낮게 유지하는 것 같다. 그냥 이렇게 뭐 통상적으로 수입돼 오는 걸 국내에서 구매해서 쓰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원두도 그렇고 밀가루도 그렇고 아예 그 수입처랑 협의해가지고 아마 중간 상사를 하나 끼고 이렇게 가져오면서 되게 구매가를 낮췄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제 뭐 협상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기사를 보면은 뭐 이제 가락동에 뭐 지점 같은 거 설치해가지고 식자재 같은 걸 좀 바로바로 해가지고 공급하는 그런 식으로 좀 유통비를 좀 많이 줄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를 뭐 이제 좀 고급지게 얘기하면 식자재 수직해라 뭐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원가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성심당이 그렇다면 뭔가 이 원가 구조가 나빠서 원가율이 높은 거냐? 이건 또 아닌 게 이게 먹는 거잖아. 먹는 거여서 원가율이 좋은 게 사실 소비자한테는 좋은 걸 수도 있어. 뭐 그렇지 그냥 뭐 진짜 그만큼 많은 재료를 넣고 재료가 많이 가격은 들어갔다. 또 싸게 팔고 있다는 거고, 실제 성심당이 그렇게 해서 해자라는 얘기 가격이 좀 싸지. 많이 듣잖아. 가격은 싼데 양도 크고 그런 요소도 있겠지만 어쨌든 여기 런던 베이글의 원가 효율화는 조금 관점은 다르지만 이런 얘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매출 원가율이 뭐 타사 대비 좀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네 번째 분석 포인트인데 마케팅 비용이에요. 저희가 딱 생각해보면 되게 많이 쓸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우리가 다 하니까. 다 하니까 마케팅을 하는가? 그걸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뭔가 광고를 되게 많이 돌릴 것 같은 느낌이야. 이건 정말 말 그대로 잘못된 느낌이었어. 지금 보면 23년도에 7천만 원을 썼거든요. 6,900만 원을 썼어. 마이스는 얼마 썼어요? 마이스터보다 적게 쓰네. 거의 뭐 저희랑 비슷한 수준인 것 같은데. 그리고 24년도, 작년도는 11억을 썼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 저는 23년도 숫자가 너무 터무니없게 적다라는 느낌이었고, 그럼 24년도 숫자가 뭔가 좀 제어에 그래도 생각에 맞는 숫자인데 11억 하면은 사실 매출액 볼륨 대비 높으면 1.4%거든요. 근데 이게 런던 베이글이 뭐 사실 프랜차이즈를 한다거나 뭐 치킨이나 피자 같이 뭐 대규모 TV 광고를 할 만한 회사는 아니어서 그게 마케팅 비글을 사실 많이 안 쓸 것 같기도 해요. 사실 저는 이거는 잘 안 믿겨요. 안 믿겨서 이 재무제표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뭐 어딘가에 묻어 있어? 묻어 있거나 지급 수수료 이런데? 왜냐면 그럴 수 있죠. 우리는 이걸 상세하게는 모르니까. 광고 선전비는 말 그대로 마케팅 비용인 것 같고, 여기는 약간 어떻게 보면 저희 회사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브랜딩에 좀 신경 쓰는 것 같아. 브랜딩이라고 하면은 이제 마케팅 같은 외주 비용이 아니야. 어쨌든 내부 직원들이 뭔가 브랜딩에 대해서 되게 고민하고 그런 식의 아마. 근데 그런 게 어디 뭐 비용이 들어가나? 급여 쪽에 잡. 급여에 잡혀있겠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은 우리로 치면은 홍보팀 급여가 광고 선전비에 잡히진 들어가진 않고 그러니까 퍼포먼스 마케팅을 안 하니까 뭐 네이버에 쓰거나 뭐 페이스북에 쓰거나 이런 건 안 하는 대신 급여에 이제 묻어있지 브랜딩으로 않을까. 이제 직원들이 하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왜냐면은 이 숫자를 그대로 믿는 건 내가 볼 땐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이 숫자는 어떤 거냐면 우리로 치면 그냥 네이버 광고 돌리고 그치. 그래서 런던 베이글은 11억의 광고로 막 800억을 만들었다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나도 좀 딱 이렇게 막 와닿진 않아요. 지금 제가 볼 때도 권액회사가 얘기한 그 브랜드에 신경 쓰는 직원들의 인건비에 녹아있을 가능성. 뭐 직업 수수료라든지. 네, 그리고 그리고 아마 직원들이겠죠 이건. 네, 직원분들에 대한 포션도 있을 거고, 아까 그런 퍼포먼스든 인플루언서든 이런 외부에 나가는 게 뭐 아웃소싱 비용으로 그런 거는 보통 지급 이런 게 수수료 있어요. 잡습니다. 지급 수수료에 잡히고. 네, 그래서 나는 거지. 이게 막 우리는 광고를 아예 안 한다, 홍보를 아예 안 한다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여서. 그래도 타사 대비 특히나 프랜차이즈랑 비교해보면 엄청나게 적게 쓰는 건 그렇죠. 맞는 것 왜냐면 같습니다. 막 뭐 메가커피 이런 데는 막 손흥민 모델로 쓰고. 뭐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봐도 와 저거 광고료다 할 만한 건 없잖아. 뭐 TV에 런던 베이글 광고가 나오고 이러진 않잖아. 근데 런던 베이글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 저 약간 생각해보고 있어요. 어떻게 알게 됐지? 런던 내가 이거? 베이글을 그게 네. 브랜딩의 힘입니다. 그렇지. 그냥 난 주변에 누가 저거 먹으려면 줄 겁나 서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알게 된 것 같고, 대부분이 근데 그렇게 하는 거지. 아저씨들은 이제 줄 서면 안 가야지. 이제 줄 안 쓰고 인기 없어질 때 가야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줄 서고 있어. 줄이 안 없어져. 외국인들 대상으로 마케팅을 하는 거가 좀 있지 않았나? 라는 이제 좀 생각도 했어요. 이거 왜냐면은 예. 그날 우리 가서도 외국인 되게 외국인이 많았고, 엄청 많더라고. 절반 이상. 그리고 제 친구 딸이 이걸 엄청 좋아해요, 런던 베이글. 그래서 얘가 아침에 웨이팅을 하러 줄을 서러 간대. 딸 때문에. 딸 때문에. 그래서 7시까지 거기 줄 서러 가면 줄 서 있는 사람은 대부분 일본 사람들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친구는 웨이팅 걸어놓고 차에서 잔대요. 7시부터. 제 생각엔 그것 때문에 가는 것 같은데요. 웨이팅을 핑계 대고 가는 거야, 이 바보들아. 야, 오늘 최고의 인사이트였다. 몇 시간 동안 이제 핑계로 나만의 시간을 갖는 그것 거지. 때문에 가는 거구나. 그다음
이제 사실 제가 맡았던 분석 포인트 중에 이 부분이 전 되게 재밌었어요. 재밌었던 게 이제 임차료거든요. 임대료라고 하는 부분인데 24년 지급 임차료가 22억 정도 돼요. 22.4억 원 정도인데 이게 매출이 800억인데 2.8%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출 대비 임차료로 나가는 게 2.8%인 거는 없는 거지 임차. 그러니까 이거는 뭐 물론 매출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도 있고 또 임차료 조건이 좋다라고밖에 생각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왜냐면은 사실 F&B 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임대료의 포션이 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 아니 MNP도 마찬가지고. 오죽했으면 바스버거 형님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임차료라고 임차료라고 그랬었잖아. 그래서 통상 정도로 이게 그 표준화는 임차료가 꽤 높은데 10%라고 이야기하는 썰이 있긴 한데 사실 이것도 낮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더 높아요. 그러니까 백화점 수수료, 그러니까 백화점에 입점하려면은 이제 거기서 물건 팔았을 때 롯데백화점이든 뭐 신세계한 백화점이 보통 뭐 매출의 10% 정도를 그냥 이제 기본적으로 떼가긴 하는데 이게 기사가 하나 있어요. 런던 베이글이 백화점이나 더현대 들어가 있잖아요. 뭐 롯데 사실도 거기도 백화점이랑 동일한 대현대도 있어? 최근에 들어왔어요. 최근에 들어갔는데 작년 말? 이유는 뭐 심플하죠. 왜냐면 이게 들어오면 사람이 몰리니까. 런던 베이글 하나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줄 서고 그럼 줄 서온 사람들이 베이글만 먹으러 온 사람들은 거의 없으니까 온 김에 뭐 쇼핑도 하는 거고 온 김에 영화도 보는 거고. 도산점 이런 거. 갔었잖아요. 네. 거기 보니까 그것 때문에 상권이 다 살아난 것 같더라고. 그쵸. 거기 그렇지. 상권이 야 있어서. 우리만 해도 집에 우리만 바로 가버려, 해도 진짜. 그거 끝나고 옆에 가가지고 음료수 한 잔 마시고 왔는데 커피 뭐 10,000원짜리 마시고 뭐 그랬는데. 아니 기사에도 런던 베이글 잠실점은 월 30만 명이 방문한대. 그러니까 30만 명이라는 숫자가 되게 감이 잘 안 잡히는데 저기 상암이 7만이에요. 잠실이 3만이잖아. 잠실을 10번 10번 채워야 돼. 10번을 가득 채우는 게 30만이야. 근데 그러면은 하루에 그냥 잠실의 한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는 들어온다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그 롯데 식품관 전체 매출도 한 30% 늘었다고 하더라고. 어쨌든 뭐 파급 효과가 그만큼 저 수수료를 낮춰도 롯데는 얻을 게 훨씬 많으니까. 얻을 게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유치한다라고 표현하잖아. 그러니까 이거 무슨 월드컵도 아니고. 모셔가는 거죠. 이제 다음은 인건비를 한번 볼 텐데요. 자, 인건비는 판매 관리비 이제 급여라는 항목으로 이제 파악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그 매출 원가에도 이제 급여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빵을 만드시는 분들은 이제 제조하시는 매출, 그치, 분들. 제조 원가 그런 분들 이제 매출 원가에 인건비가 묻어져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친절하게도 감사 보고서에 다 이제 발라져서 공시가 돼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살펴보면은 런던 베이글 이제 작년 기준으로 판매 관리비로 잡혀 있는 인건비는 한 100억 정도고 이제 매출 원가로 잡혀 있는 건 한 130억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합쳐가지고 한 230억 정도로 인건비로 지출하는 걸로 보여요. 이제 제조 원가랑 판매 관리비 다 합쳐가지고 이걸 매출 대비로 따지면은 한 30% 정도가 됩니다. 낮진 않은 수준이지. 그럼 또 비교군이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역시나 성신담을 가지고 왔는데 성신담도 이게 감사 보고서에 보면은 제조 원가랑 판매 관리비로 구분돼서 공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더해가지고 살펴보면은 작년 기준으로 성신담은 이제 급여가 총 급여가 이제 546억 정도. 근데 매출액이 한 2천억 정도니까 여기도 한 28%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심당이랑 이제 인건비 비중은 오히려 좀 살짝 높은 수준으로 이제 파악이 됩니다. 그럼 이거 구분이 홀에서 일하거나 본사에서 일하는 분들은 판관비로 잡히고 이제 이거 생산 만드는 쪽에 일하시는 매출 분들이 원가. 매출원가, 제조원가로 잡힌다.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합쳐서 분석을 해봤는데 크게 특이사항은 없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때 도산점을 갔잖아요. 사실 너는 그거에 가장 감명을 받았어. 감명을 받았죠. 그 직원분들의 아우라, 에너지. 그러니까 뭐 저도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이지만 그때 봤잖아요. 그 진짜 완전 엄청 복잡하거든. 진짜 말도 안 되게 복잡한 그런 좁은 공간에서 사실 이게 엄청난 체계가 없으면 돌아가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굉장히 잘 돌아가고 어쨌든 직원들이 되게 에너지가 있고 친절하고 그런 되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좀 많이 받았어요. 뭐 그거 어쨌든 뭐 복면복천 좋아했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되게 보니까 그 회사를 되게 좋아하는 마음이 좀 느껴져가지고 어쨌든 그 자부심도 느껴지는 것 같고. 마일스톤도 복면복창해. 재무대표 출력. 이거 빼요 이런 거. 좋은데? 그래서 어쨌든 받았던 게 되게 체계가 좀 있는 것 같고 직원분들이 되게 에너지가 있고 그리고 또 심지어 영어도 잘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외국인 관광객이 많으니까 홀에 계신 분들은 좀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영어 응대도 되고 그리고 또 이게 되게 뭔가 외모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또 되게 단정하게 용모 단정? 용모 단정 그런 것도 되게 느꼈고 그런 에너지를 어떻게 가지게 한 거지? 돈을 많이 벌어. 돈을 많이 일단
홀에 있으면은 에이스 중에 에이스를 이제 배치를 시켰겠죠. 원래 영어도 텐션이 좀- 높은 애들을 텐션도 높고 네. 파이팅도 있고 영어도 잘하고 용모도 단정하고. 근데 그리고 그런 게 있어요. 옛날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한창 스타벅스 이제 한국에서 엄청 이제 막 성장할 때 스타벅스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스타벅스에서 일하는 걸 되게 좋아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카페에서 일하더라도 스타벅스에서 일하는 거에 대한 자부심이 있단 말이야. 근데 런던 베이글도 젊은 친구들이 되게 핫한 장소에서 그런 막 걸 많이 이렇게 느꼈어. 막 활기차게 움직이는 데서 자기가 막 비슷한 에너지를 보유한 사람들끼리 일하는 걸 재밌어 하죠. 인건비 나와가지고 어쨌든 감정적으로 느꼈던 그런 경험까지 좀 말씀을 드려봤고 매출 대비 인건비 좀 비교 분석해봤고 뭐 이제 정도 지출하는 것 같다. 그리고 어쨌든 뭐 잘 체계적으로 시스템 잡혀 있는 것 같다. 그런 느낌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매출, 뭐 영업이익, 당기순이, 원가, 마케팅, 임차료, 인건비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너무 좋은 얘기만 하고 있거든.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어. 사실 이 재무제표가 이렇게 나와서 이게 뭐 여기서 막 뭔가 나쁜 얘기 할 건 없을 것 같고 그냥 사실 그 모든 거를 결국은 증명하는 게 결국은 이제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잉여금이 얼마였고 현금이 얼마 있냐 이게 그게 최종 증명이잖아요. 이게 아무리 분식을 하더라도 결국 현금에서 들통이 나게 돼 있는데 작년 대비해서 현금성 자산만 300억이 늘었고 이 뭐 당기순이가 잉여금 증가액도 200억이 넘어서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이제 이익 잉여금이라는 게 누적된 이익이잖아. 그러니까 1, 2, 3 누적된 그치, 이익. 그치. 그게 350억 정도예요. 근데 현금이 320억 정도야. 그러니까 되게 비슷한 숫자지. 그러니까 그냥 아주 고지고대로 여기 이익 잡힌 것만큼 현금이 다 들어오고 있다는 거거든. 근데 이게 이제 사업을 안 해보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렇지가 않아. 이런 업종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투자로 많이 나가야 되는데 투자로 나가고 매출 채권, 매입 채무 막 이런 것들은 복잡한데 여튼 24년도 말자까지는 솔직히 좀 놀랍습니다. 네, 이거는 뭐 매장 가서 맛있게 먹은 것도 맛있게 먹은 건데 이 재무제표 자체는 뭐 굉장했어요. 게다가 이거 지금 3기 그러니까 3년밖에 안 된 회사잖아. 그거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뭐 초반에 이 법인 뺀다 하더라도 자본금 1,000만 원. 배당도 한 번도 안 받은 거죠. 자본금 1,000만 원 배당금 없고. 없으니까 딱 이익만큼 현금이 쌓인. 그래서 뭐 제가 그때 느꼈는데 약간 숫자 적으로 좀 보니까 이제 한 2, 3년 전에 성신당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 오히려 좀 그쪽이랑 비교를 한번 해보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받았고 이것도 보니까 약간 노티드랑 다르게 약간 디저트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먹어보니까 이건 빵이야. 그러니까 약간 식사지. 그러니까 디저트 도넛 같은 디저트는 아니고 말 그대로 한 끼 식사 정도로 이제 접근해야 되는 것 같아가지고 이건 베이커리? 그럼 또 오히려 더 성신당과 좀 유사한 점이 많지 않나. 그런 느낌 좀 개인적으로 받았어요. 어쨌든 뭐 아직 얼마 안 된 회사여서 미래도 궁금하긴 한데 어쨌든 지금까지 보여준 퍼포먼스는 진짜 놀랍다. 뭐 이건 잘 3개만 이렇게 하는 회사 뭐 처음 우리도 본 것 같은데. 지금까지 했던 기업 분석했던 회사들 중에 이렇게 돈을 잘 번다고는 제일 충격적인. 좀 충격적이긴 했어요.